사람은 살아가면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만난다. 그 선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른다. 나 역시 그랬다. 그녀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다. 아내는 아침부터 부산했다. 나 오늘 수진이랑 여행 가는 거 알지? 응. 언제 와? 내일 밤. 아내는 캐리어를 닫으며 말했다. 혼자라고 라면 같은 것만 먹지 말고. 나는 웃었다. 결혼 12년. 우리는 안정적인 부부였다.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조금 낯설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색해졌을까?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수진 씨?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김수진이 서 있었다. 갑자기 와서 놀랐죠? 수진은 미안한 듯 웃었다. 그녀는 늘 세련된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화장은 거의 없었고 긴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다. 여행 간다더니 내가 말하자 수진이 작게 웃었다. 못 갔어요. 왜요?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어젯밤에 남편이랑 크게 싸웠거든요. 나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아, 들어오세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내가 없는 집에 아내의 친구가 들어오는 상황. 그 사실이 묘하게 신경 쓰였다. 거실에 앉은 수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물을 건넸다. 그녀의 손이 잔을 받으며 살짝 떨렸다. 그때 처음 느꼈다. 이 사람 생각보다 많이 무너져 있구나. 혹시 괜찮으세요? 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죠. 사실 오래된 문제였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모른 척 했을 뿐.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런데 거실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어디 갈 데는 있으세요? 내 질문에 수진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외로움이었다. 깊고 오래된. 오늘 하루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이건 위험하다.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다. 네, 물론이죠. 그 한마디가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감정의 시작. 점심은 함께 먹게 됐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사람은 이상하다. 30분만 지나도 침묵에 익숙해진다. 수진이 말했다. 두 분은 참 좋아 보여요. 네, 부부 사이요. 나는 웃었다. 그냥 오래 살아서 그런 거죠. 수진이 중얼거렸다. 부럽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수진이 아내보다 더 여자로 보인다는 걸. 나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미쳤군. 친구의 아내다. 선을 지켜야 한다. 그 순간이었다. 수진이 말했다. 잠깐 기대도 될까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밀어내야 한다. 지금 당장.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수진이 속삭였다. 왜 이렇게 편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 말아야 할 침묵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된다. 위험한 관계는 강렬한 끌림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된다. 거절하지 못한 단 한 번의 순간으로. 그날 나는 몰랐다. 이 선택이 얼마나 큰 파문이 될지.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된다는 걸.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외로움을 숨기고 살아간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그 외로움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문제는 그 사람이 절대 가까워져서는 안 될 존재일 때다. 수지는 한동안 내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움직이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도 몰랐다. 심장이 이렇게 크게 뛰고 있는데 이걸 아무 일도 아닌 척할 수 있을까? 죄송해요. 수진이 몸을 떼며 말했다. 나도 모르게. 괜찮아요. 너무 빠르게 대답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 드릴까요? 좋아요. 주방으로 들어오자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아니다. 분명 아니다. 그녀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다. 나는 결혼한 남자다. 머리는 계속 경고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경고를 듣지 않는 척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수진이 주방 쪽으로 걸어왔다. 제가 도울까요?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그녀가 내 바로 옆에 섰다. 가까웠다. 생각보다 훨씬 은은한 샴푸 향이 스쳤다. 순간, 아주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향기를 더 맡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스스로 소름이 돋았다. 두 분은?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싸운 적 없어요? 나는 웃었다. 왜 없겠어요. 그래도 금방 풀잖아요. 그건 모르죠. 수진이 나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있었다. 우린 그냥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편이에요. 좋은 거 아닌가요? 대신 깊은 대화도 없죠. 말이 끝나자 나 스스로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었던가. 수진이 작게 말했다. 우리랑 반대네요. 네. 우린 매일 싸워요. 지겹도록.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싸우는 것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다. 관심.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던 걸까? 커피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정말로. 그런데도 거리감이 아까와 달랐다.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다. 왜요? 혼자 있었으면 아마 계속 울었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다. 지켜주고 싶다는 충동이 갑자기 올라왔다. 위험한 감정이었다. 남편분 많이 변했어요. 수진이 중얼거렸다. 언제부턴가 나를 여자로 보지 않더라고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같이 살아도 혼자인 기분 알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눈이 마주쳤다. 몇 초였을까? 아니면 훨씬 길었을까? 시간 감각이 흐려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지금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건 사람을 가장 빠르게 가까워지게 만든다. 이상하네요. 수진이 속삭였다. 당신한테는 괜히 다 말하게 돼요. 가슴이 세게 뛰었다. 그녀가 말했다. 편해요. 그 단어는 위험하다. 편안함은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때였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화면을 보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안 받을래요. 그래도 지금은 목소리 듣기 싫어요. 전화가 멈췄다. 하지만 곧 다시 울렸다. 그리고 또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잠깐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이제 와서 왜 그래? 아니, 그 말 지금 하지 마. 잠시 후 울음 섞인 목소리.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듣지 말아야 하는데 귀가 그쪽으로 향했다. 잠시 뒤 수진이 돌아왔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결국 손수건을 건넸다. 그녀의 손이 내 손에 닿았다. 뜨거웠다. 놀랄 만큼 그녀가 손을 놓지 않았다. 나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있었다. 짧은 포옹이었다. 위로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할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수진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왜 당신이 내 남편이 아니었을까요? 그 말은 선을 흐리기에는 충분히 위험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다.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거창하지 않다는 걸. 대부분은 이렇게 정당해 보이는 위로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다. 아무 선도 넘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멈추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가고 있었다. 밤은 이상하다. 낮에는 분명하게 보이던 것들이 어둠 속에서는 흐릿해진다. 도덕도, 거리도, 관계도, 그리고 사람은 흐려진 경계 앞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된다. 그날 밤이 그랬다. 우리는 단둘이 남아 있었다. 오늘 여기서 자도 될까요? 수진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안 된다. 이건 정말 위험하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갈 데가 없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 한마디가 결정을 대신 내려버렸다. 게스트룸 쓰세요. 말해놓고도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같았다. 저녁은 자연스럽게 함께 먹게 됐다. 배달 음식을 식탁에 펼쳐놓고 마주 앉았다. 처음엔 조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편했다. 그게 문제였다. 당신 아내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행복해 보이죠?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단어를 언제 이야기했을까? 안정적이죠. 내 대답에 수진이 희미하게 웃었다. 안정적인 거랑 행복한 건 다르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았으니까. 맥주 캔을 하나 따는 순간 수진이 말했다. 오늘 하루 오랜만에 숨 쉬는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예요? 네.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당신은 사람을 편하게 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기분이 좋아졌다. 그 사실이 더 위험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도 멈췄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후회하세요? 뭐요? 나 여기 있게 한 거.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후회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아니요. 말해버린 뒤 심장이 크게 뛰었다. 수진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놀람, 안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 나 지금 그녀가 속삭였다. 되게 위험한 생각하고 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떤 생각이요? 수진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가슴 깊은 곳이 세게 흔들렸다. 왜냐하면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였다. 천둥 소리가 울렸다. 잠시 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못 갈 운명이었나 봐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운명. 우리는 지금 그 단어 뒤에 숨고 있었다. 갑자기 번개가 번쩍였다. 수진이 놀라며 내 팔을 붙잡았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놓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변명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웠다. 심장 소리 들려요. 수진이 작게 말했다. 나는 멈춰버렸다. 누구 거요? 그녀가 속삭였다. 둘 다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눈이 마주쳤다. 숨이 가까워졌다. 지금이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다. 나는 겨우 정신을 붙잡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입 밖으로 내보내는데 엄청난 힘이 필요했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히 말했다. 근데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가끔은 아닌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 말은 너무 솔직했다. 그리고 너무 위험했다. 몇 초였을까?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선을 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우리는 지금 선 바로 위에 서 있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다. 나도 그랬고 수진도 그랬다. 물을 마시러 나온 순간 거실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요. 정적?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웃음이 거리감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수진이 말했다. 나 오늘 알았어요. 뭐요? 아직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가 바로 덧붙였다. 걱정 마세요. 당신 부담 주려는 말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말은 내 안에 깊이 들어와 버렸다. 그날 새벽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 관계는 이제 멈추기 어려워졌다는 걸. 선을 넘는 순간은 되게 아주 조용하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없이. 하지만 한번 흐려진 경계는 다시 또렷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넘게 될 그 선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사람은 늘 말한다. 넘지 않겠다고,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마음이 흔들렸다는 증거다. 정말 넘지 않을 거라면 다짐조차 필요 없었을 테니까. 그날 아침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주 조용히 인사를 나눴다. 그게 더 위험한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에 들어왔다. 수지는 이미 일어나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네. 당신은요? 그럭저럭. 서로 눈을 피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어젯밤 이후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내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제 와요? 오늘 밤쯤이요. 그 말에 수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그럼 전 점심 전에 나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았다. 그래야 했다. 그런데 시간은 이상하게도 너무 빨리 흘렀다. 짐을 챙기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내면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두려웠다는 사실. 현관앞. 수진이 신발을 신다 말고 잠시 멈췄다. 어제 일은 잊을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래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도 잊어요.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도 잊고 싶지 않다는 걸. 문이 닫혔다. 집안이 갑자기 너무 넓어졌다. 그리고 너무 조용해졌다. 그날 하루 종일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어젯밤이 떠올랐다. 소파, 폭우, 그녀의 목소리. 이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잠깐 망설였다. 받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손은 이미 화면을 눌렀다. 네. 혹시 통화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네. 괜찮아요. 그 순간 서로 동시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냥 수진이 말했다. 잘 지내나 궁금해서요. 저야 뭐. 저도요. 짧은 침묵. 그리고 수진이 조용히 덧붙였다. 어제 말한 거, 있는 거, 네. 안 될 것 같아요. 심장이 크게 뛰었다. 저도요.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수진이 말했다. 알아요. 그런데 알아요.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가끔 수진이 낮게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웃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다. 그럼 안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잠시 침을 삼켰다. 어디서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다음 날 오후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눈이 마주친 순간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여기요. 수진이 앉았다.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우리 지금, 수진이 말했다. 되게 이상한 관계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해요. 그 말에 나는 웃지 못했다. 편안함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증거였으니까. 아내한테 수진이 말을 멈췄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조여왔다. 저도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수진이 손을 움직였다.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에 살짝 닿았다. 아주 짧게. 하지만 그 접촉은 어제의 포옹보다 더 강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수진도 떼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선을 넘고 있었다. 비밀은 처음엔 아주 작다. 전화 한 통, 약속 하나, 손끝의 접촉. 하지만 그 작은 비밀은 사람을 묶어버린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비밀이 되었다는 걸.